한중일의 해외 건설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은 산업분류상 2차 산업에 속하며 건물 건설업, 토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으로 구성됩니다. 건물 건설에는 각종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 건축이 포함되고 토목 건설에는 SOC 및 유틸리티 건축이 포함되며 전문직별 공사에는 전기, 통신기계, 조경, 집안 인테리어 등의 공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주거 생활은 물론 경제활동,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2023년 기준 건설업 GDP 비중은 약 4.5%, 건설 투자 비중은 14 내지 1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고도성장기에는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현재보다 훨씬 높았으며 지금도 OECD 평균 약 11.5%보다 높은 편입니다. 건설 부문의 고용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전체 취업자의 약 9% 내외를 차지했고 2025년 상반기에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 194만 명으로 연령별로는 20, 30대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16.2%에 불과합니다.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 및 고용 붕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근무 환경 개선,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기술직 중심의 장기 인재 육성 전략이 시급합니다. 건설업은 경제활동 수준, 삶의 기반 형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건설업은 국가 경제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을 조성함으로써 산업활동과 생활환경을 뒷받침합니다. 인프라 투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의 전제 조건입니다. 둘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큽니다. 건설업 투자는 1차적으로 건축, 토목 등 자체 생산 확대는 물론 2차적으로 철강, 시멘트, 전기, 기계, 금융, 부동산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합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입니다. 셋째, 건설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 조절 수단으로 적합합니다. 1930년대 경제공황기에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에서 채택했던 뉴딜 정책은 바로 댐과 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하는 경기부양 정책이었습니다. 이후 경기부양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SOC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해외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해외 플랜트, 토목, 초고층 빌딩, 발전소 건설 수주를 위해 일본, 중국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중동 건설 붐이 고용 창출 및 외화 획득에 큰 기여를 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외화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건설사들은 고부가 설계 조달 시공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건설업은 거의 모든 업종과 연결되지만 그 중에서도 연계성이 강한 연관 산업이 많습니다. 철강금속 산업은 철근, H형강, 강판 등 건축용 자재를 공급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산업은 건물, 도로, 교량의 핵심 자재를 납품합니다. 기계 중장비 산업은 굴착기,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공급하며 전기전자 산업은 조명, 전력 설비, 스마트 홈 시스템 등을 납품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페인트, 플라스틱, 파이프, 단열재 등을 공급하며 유리세라믹 산업은 창호, 타일, 위생도기 등을 납품합니다. 통신 IT 산업은 스마트 빌딩, 사물인터넷 기반, 건설관리 서비스 등을 공급하며 금융 부동산 산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양, 임대 등을 담당합니다. 물류유통 산업은 건설 자재의 운송, 현장 장비 이동 등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건설업은 중화학공업 및 서비스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문까지 고려하면 거의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건설업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다음, 한중일의 대표 건설사와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건설산업은 1970, 80년대에 중동 플랜트 건설붐을 계기로 해외에서 성장했고 현재는 플랜트, 초고층, 교량,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건축, 토목, 플랜트 등의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초고층, 초대형 건축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력합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등을 건설했습니다. 둘째, 현대건설은 토목,
플랜트, 원전 분야의 강자로 중동의 플랜트와 토목 사업을 다수 진행했고, 원전 EPC 역량을 바탕으로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카타르 도하 메트로,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시공했습니다. 셋째, 대우건설은 주택, 플랜트, 토목 분야 강자로 아프리카와 중동의 플랜트 및 토목 경험이 풍부하며 나이지리아 LNG 플랜트, 리비아 대수로,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 71을 건설했습니다. 넷째, GS건설은 플랜트, 주택 분야 업체로 화공 플랜트와 고급 주택 브랜드 자이로 유명하며 싱가포르, 지하철, 베트남 신도시 등을 건설했습니다. 다섯째, DLENC는 석유화학,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문의 강자로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건설했습니다. 여섯째, 포스코 ENC는 제철, 플랜트, 주택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포항 및 광양제철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제철소, 필리핀 발전소 등을 건설했습니다. 한국 건설 기술력의 특징은 초고층 빌딩, 대형 구조물, 플랜트, 에너지 인프라, 교통 터널 토목공사, 스마트 건설 및 친환경 분야의 강세를 보입니다. 정유 석유화학가스 플랜트 시공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고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량 부문에서는 현수교, 사장교, 초장대교량 시공 능력이 우수하며 터널 굴착기 기술을 활용한 해외 지하철 공사도 시행하였고 에너지, 도시, 수소 인프라 건설에도 진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건설 사례로 삼성물산이 두바이에 건설한 부르즈 칼리파는 높이 828m로 세계 최고층 빌딩이며 첨단 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역시 삼성물산이 말레이시아에 건설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높이 452m로 당대 최고층 빌딩으로 첨단 강재와 유리커튼 월이 사용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에 건설한 주베일 산업항은 중동 건설붐의 상징인 초대형 항만입니다. 대우건설이 리비아에 건설한 리비아 대수로는 사막지하에 건설된 대규모 송수로로 세계적인 토목사업이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한 카타르 도하 메트로는 TBM을 활용한 대규모 지하철입니다. 종합하면 한국건설사는 초고층 빌딩, 플랜트, 대형 토목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중국, 일본에 비해 내수 기반과 해외 시장 확대력이 부족한 약점이 있지만 스마트시티와 친환경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해외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업체들은 내수 시장의 압도적 규모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공 능력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아프리카, 동남아와 중남미 등 1대1로 관련 프로젝트를 독점 수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건축공정총공사는 건축, 토목 분야 강자로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시공사이며 이집트 신행정수도 CBD, 알제리 대사원, 쿠웨이트 아람나 타워 등을 건설했습니다. 둘째, 중국 철도건설공사는 철도, 고속철, 도로 및 교량 분야 세계 최강이며 자국의 고속철, 케냐의 나이로비 몬바사 철도, 알제리 고속도로 등을 건설했습니다. 셋째, 중국 중철공사는 철도, 터널, 지하철에 특화되어 있고 중국 라오스 철도,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 등을 건설했습니다. 넷째, 중국 교통건설은 항만, 해상교량, 도로, 수자원 공사의 강세를 보이며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 나이로비 순환도로 등을 건설했습니다. 다섯째, 중국 전력건설은 수력, 에너지 인프라, 플랜트에 특화되어 있으며 삼엽댐, 파키스탄 수력발전소, 에티오피아 그랜드 르네상스댐 등을 건설했습니다. 여섯째, 중국 항공공업건설은 공항, 산업단지, 군수시설 건설에 특화되어 있고 해외 공항, 산업특구를 다수 시공하였습니다. 중국 건설 기술력은 초고층 대형 건축, 고속철과 교량, 터널과 지하공사, 플랜트와 에너지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저비용으로 고속 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들을 다수 건설했고 국내에 4만 킬로미터 이상의 세계 최장 고속철망을 건설했으며 초장대, 교량, 사장교, 현수교 등의 시공 능력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해외 건설 사례로 중국 건축공정총공사가 이집트에 건설한 신행정수도 CBD는 높이 385m의 아프리카 최고층 빌딩입니다. 중국 교통건설이 건설한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는 길이 55km로 세계 최장 해상 교량입니다.
중국 중철공사가 라오스에 건설한 중국 라오스 철도는 1대1로의 대표 프로젝트로 라오스와 중국을 연결합니다. 중국철도건설공사가 알제리에 건설한 알제리 고속철도는 북아프리카 최대 인프라 사업입니다. 중국전력건설이 에티오피아에 건설한 에티오피아 그랜드 르네상스댐은 아프리카 최대 수력댐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 기업을 보유했고 초고층 빌딩, 고속철, 교량, 댐, 항만 등에서 세계 최상위 시공 실적을 기록했으며 저비용, 신속 공사로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품질, 안전, 환경관리 기준이 미흡하고 첨단 친환경 스마트 건설 분야는 서구, 일본, 한국 건설사에 비해 열세이며 1대1로에 대한 반발, 채무 함정 논란 등 정치 외교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일본의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품질과 내구성을 기반으로 한 건설 기술력이 우수하며 최근에는 고효율 친환경 기술 강화를 통해 경쟁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건설사들은 지진 대응 건축, 초고층 대형 구조물, 해저 및 지하 건설, 환경 및 스마트 시티 기술 등에서 세계 최상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지마 건설은 일본 최대 건설사 중 하나로 내진 공법, 초고층 건축, 대규모 인프라에 강점이 있으며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일부, 일본 신국립 경기장 등을 건설했습니다. 둘째, 다이세이 건설은 지하공사, 환경친화 건축, 해저터널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싱가포르 지하철 MRT, 방글라데시 파드마 다리 등을 건설했습니다. 셋째, 시미즈 건설은 친환경 스마트 빌딩, 우주개발 컨셉 등을 연구 중이며 도쿄 스카이트리, 미얀마, 양곤 신공항 등을 수주했습니다. 넷째, 다케나카 건설은 전통 건축 보수와 현대 건축에 모두 능하며 교토역 빌딩, 도쿄돔 등을 건설했습니다. 다섯째, 오바야시 건설은 초고층 건물, 장대 교량, 지하 굴착 등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며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공사에 참여했고 호주 멜버른 지하철을 건설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건설 사례로 가지마 건설이 싱가포르에 건설한 마리나 베이 샌즈 일부 구조 공사는 복합 리조트로 곡선 구조물을 시공하였습니다. 오바야시 건설이 삼성물산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시공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452m의 높이로 당시 최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다이세이 컨소시엄이 건설한 UAE의 두바이 메트로는 사막지형에 시공된 지하철입니다. 오바야시가 건설한 호주 멜버른 메트로 터널은 대규모 지하 인프라 시설입니다. 요약하면 일본 건설사들은 내진, 초고층, 지하 해저, 환경기술에서 세계적 강점을 지니며 해외에서도 품질과 정밀 시공으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해외 수주에 중점을 두고 동남아, 오세아니아, 중동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한중일 3국의 건설업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건설업의 강점은 설계 조달 시공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외 대형 플랜트, 원전, 교량 등에서 높은 기술력과 실행력을 보였고 생산성 및 품질 관리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건설 부문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첨단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도 빠른 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수주 실적에서 강세를 보여 최근 2년간 해외 수주 실적 1,4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고 내수 시장의 한계를 해외 수주로 상쇄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시장의 투명성 및 부패에 대한 인식 문제, 안전관리 체계 미흡, 자원 및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며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내수 시장의 한계와 고령화에 따른 공사 인력 부족도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중국은 압도적 국내 시장 규모와 풍부한 자금력으로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건설 프로젝트는 대부분 자국 건설업체에게 시공 기회를 부여합니다. 미주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 유럽에서는 유럽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건설 기술이나 시공 능력이 낙후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 및 다른 선진국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반면 품질 관리와 국제 규격 준수에서 때때로 문제가 발생하고 해외 정치사회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운영 리스크가 존재하는 등의 약점도 지적됩니다. 일본 건설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품질 중심 건설, 특히 내진 설계, 친환경, 고효율 건축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장기간 축적된 R&D 역량과 정밀한 시공 기술이 강점입니다.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친환경 건설에서도 독보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 시장의 한계와 인구 감소 문제가 일본 건설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며 해외 수주 규모도 한국, 중국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 요약하면 한국 건설사들은 EPC 역량과 생산성으로 해외 수주력이 우수하며 중국 국유 건설사들은 국책 사업과 자금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였고 일본 건설사들은 고품질 친환경 기술 중심의 고부가 가치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한중일 건설사들이 수주한 주요 해외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누계 해외 건설 수출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해외 건설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3위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한국 업체들이 수주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터키 차나칼레 대교는 DLENC와 SK 에코플랜트가 건설한 전체 길이 3,563m의 세계 최장 현수교로 총 사업비가 4조 2천억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2022년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는 현대건설이 아람코와 수주한 약 5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이며 사우디의 자프라 가스 처리 플랜트는 규모 24억 달러로 현대엔지니어링과 아람코의 협력 사업입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17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이 수주한 모로코 전동차 공급 사업은 약 15억 달러 규모로 해당 업체 역대 최대 단일 수주 사업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들은 수요처가 중동, 유럽, 북미,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되고 플랜트, 철도, 원전, 공장 인프라,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신규 계약 규모는 2.58조 달러였습니다. 중국의 해외 건설 수주는 1대1로 건설 계약 비중이 85%를 능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고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 주택 및 공공건축 등 3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중국 건설사들이 수주하거나 참여한 주요 해외 인프라 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은 중국과 파키스탄을 잇는 육상 인프라망으로 총 사업비가 약 620억 달러에 달합니다. 파키스탄의 카롯 프로젝트는 2016년에 시작된 중대형 수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며 라오스의 나모우 리버 수력 발전댐 프로젝트는 7개의 댐으로 구성된 수력 발전 개발 사업으로 중국 기업이 개발권을 가진 첫 해외 프로젝트입니다. 중국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고속도로는 국제운송 회랑으로 중국에서 시작해 쿠시가르, 타슈켄트 등을 연결합니다. 이 밖에 브루나이 석유화학 프로젝트, 케냐의 문바사 나이로비 철도, 나이지리아의 아부자 카두나 철도, 아디스아바바 지부티 전철, 브라질 초고압 송전망 사업 등 다수를 수주하였습니다. 21세기 일본의 대표적인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사례로 캄보디아의 키주나 교량은 일본의 대표적 하이퀄리티 인프라로 인정되는 메콩 지역의 상징적 다리입니다. 이 밖에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항만 사업, 베트남의 다낭 항만 사업, 필리핀의 수빅만 항만 사업,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항만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해외 건설 사업은 한국, 중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고품질 기술 중심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본은 공적 개발 원조를 활용한 고품질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중동, 남미까지 확장된 구조적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중일의 건설업 현황, 대표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